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62살 작은 김치찌개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올해로 30해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메뉴를 팔고 있어요.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건 저처럼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. 남편이 40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. 아이는 셋이었고 통장에는 400만 원이 있었어요. 장례 치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었어요.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. 보증금 500만 원에 골목 안쪽 10평짜리 가게를 얻었어요. 메뉴는 딱 하나, 김치찌개. 친정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 하나로 시작했어요.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. 하루에 서너 그릇 팔면 다행이었어요.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. 새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.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고 돼지고기를 손질하고 육수를 끓였어요. 그렇게 1년, 2년이 지나니까 하나둘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여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 하는 말이 입소문을 탔어요. 동네에서 그 집 뒤라고 하면 다 아는 식당이 됐어요.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. 3년 전 은지라는 직원이 들어왔어요. 32살,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였어요. 면접 때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. 제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어요. 마음이 약해졌죠. 딸처럼 대했어요. 김치 담그는 법, 육수 비율, 양념 배합까지 아끼지 않고 다 가르쳐줬어요. 은지도 잘 따랐어요. 성실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했어요. 사장님, 저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진심으로 기뻤어요. 나중에 이 가게를 물려줘도 되겠다 싶었어요. 그런데 작년 봄, 은지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어요. 개인 사정이 있다는 말만 하고 일주일 만에 떠났어요. 서운했지만 사정이 있겠거니 했어요. 한 달 뒤, 단골 아주머니가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. 사장님, 은지 씨가 저쪽 큰 길에 가게 열었던데요. 김치찌개 전문이래요.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. 직접 가봤어요. 500m도 안 되는 거리에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. 메뉴판을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. 김치찌개, 된장찌개, 공기밥. 가격도 저희보다 1,000원 싸게 맞춰놨어요. 인테리어까지 비슷했어요. 벽에 붙어있는 문구가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였어요. 그 어머니가 접니다. 제 손맛이에요.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어요. 이 동네 오래 산 사람인데 그 집 김치찌개 예전만 못해요. 사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위생도 좀 그렇더라고요. 새로 생긴 집이 훨씬 깔끔해요. 누가 썼는지 뻔했어요. 30년 동안 보건소 점검에서 한 번도 지적받은 적 없는 가게인데 댓글에 역시 오래된 집은 좀 그렇죠 라는 반응이 달렸어요. 30년 경력이 인터넷 글 하나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.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. 며칠 뒤부터 단골 손님들한테 문자가 갔어요. 새로 오픈했습니다. 첫 달 20% 할인, 번호를 어디서 가져갔나 했더니 은지가 일할 때 예약 장부를 사진 찍어놨던 거예요. 30년간 쌓아온 단골 명단을 통째로 가져간 거였어요.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. 점심시간에 15테이블이 꽉 차던 식당이 대여섯 테이블밖에 안 찼어요. 한 달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. 저녁에는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날도 있었어요.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. 제일 아팠던 건 10년 넘게 오시던 김 사장님이 은지 가게에서 나오는 걸 본 거예요.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고개를 돌렸어요.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. 30년 동안 정성으로 모신 손님인데 1,000원 싸다고 돌아선 거예요. 재료비도 못 건지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고깃값은 오르는데 손님은 줄고. 새벽에 시장 가서 좋은 고기 고르는 게 습관인데 이제는 싼 부위를 집어들게 되더라고요. 그 순간 스스로가 비참했어요. 30년 동안 재료 타협한 적 없는 사람인데. 주변에서 말이 많았어요. 같은 상가 사장님이 네 나이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
정리해라고 했어요. 큰딸도 전화해서 엄마, 이제 그만하자. 충분히 했잖아 라고 했어요. 속이 무너져 내렸어요. 30년을 바친 가게인데 내가 키워준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는구나. 참다 한 번은 은지 가게에 가봤어요.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구석에 앉았어요. 김치찌개를 시켰어요. 한 숟갈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. 비슷했어요. 내 레시피니까 당연히 비슷하죠.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. 그게 뭔지 그때는 몰랐지만 30년의 감이 말해주고 있었어요. 이건 내 김치찌개가 아니라고. 그래도 마음이 무너진 건 어쩔 수 없었어요. 어느 날 저녁, 손님 하나 없는 텅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. 30년 전 이 자리에서 첫 손님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어요. 남편 장례 치르고 빚까지 지면서 시작한 가게인데 테이블을 닦다가 걸레를 놓고 울었어요.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? 그때 문이 열렸어요. 박 할아버지였어요. 20년 넘게 매일 점심을 드시러 오시던 분이에요. 한 달째 안 보이셔서 은지 쪽으로 가셨구나 했어요.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. 거기 가봤는데 그 맛이 아니더라고. 비슷한데 뭔가 빠져 있어? 역시 여기야. 그 한마디에 다시 울었어요. 근데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. 그날 밤 정신 차렸어요. 30년을 버텨온 사람이 3년 배운 사람한테 질 수 없다. 그때부터 움직였어요.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을 3시로 앞당겼어요. 김치를 더 정성 들여 담갔어요. 30년간 안 바꿨던 김치찌개 레시피에 처음으로 변화를 줬어요. 묵은지 숙성 방식을 살짝 바꾸고 고추기름을 직접 만들어 올렸어요. 은지는 모르는 맛이에요. 그리고 새 메뉴도 2개 추가했어요. 김치전골이랑 김치볶음밥. 30년 내공이 있으니까 메뉴 개발은 어렵지 않았어요. 막내딸이 도와줬어요. 엄마, 이제 홍보를 해야 해라면서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줬어요. 가게 사진, 김치 담그는 영상, 30년 된 가게 이야기. 딸이 올려주니까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. 30년 된 김치찌개 맛집지라고 지역 맛집 블로거가 찾아왔어요. 글이 올라간 뒤에 처음 보는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. 그 사이 은지 가게에는 리뷰가 쌓이고 있었어요. 첫 달은 괜찮았는데 맛이 들쭉날쭉해요. 뭔가 깊은 맛이 없어요. 원조가 나은 듯. 레시피는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30년 동안 손에 밴 감은 못 따라해요. 김치 상태에 따라 소금을 얼마나 넣을지, 불 조절을 언제 바꿀지, 그건 레시피에 안 적혀 있거든요. 은지 가게는 석 달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. 할인 행사를 계속했지만 한번 떨어진 맛 평가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. 5달째에는 점심시간에도 빈 테이블이 보인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. 그리고 정확히 6달 만에 가게 문에 김대문이 라는 종이가 붙었어요.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단골 아주머니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.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웃지 않았어요. 통쾌하지도 않았어요. 그냥 허무했어요. 3년을 딸처럼 아꼈던 사람이니까. 제 가게는 오히려 전보다 더 잘 됐어요. 블로거 후기 덕에 다른 동네에서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. 떠났던 단골들도 하나둘 돌아왔어요. 김 사장님도 다시 오셨어요. 아무 말 없이 김치찌개 하나 시키시더니 다 드시고 나서 역시 여기지라고 한마디 하셨어요.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웃기만 했어요. 데스 스타트. 어느 날 저녁, 문을 닫으려는데 은지가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.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. 사장님, 죄송해요.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? 저는 한참 은지를 바라봤어요. 미운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. 그래도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. 저도 그랬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만 말했어요. 은지야, 내가 가져간 건 레시피야. 근데 30년은 못 가져갔잖아.
그게 제 대답이었어요. Short and.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요. 김치를 담그고 육수를 끓이고 가게 문을 열어요.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어요. 다만 이제는 알아요. 진짜 실력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는 거. 장사하시는 분들 힘드시죠?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. 당신이 쌓아온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.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